네, 그래서 가겠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16번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정답은 3번.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213조를 보게 되면요. 몇 조를 보게 되면 네, 소유권 얘기입니다. 소유권 관련되는 213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슨 자가 그러니까 누가 아니고요. 전이 아니고 뭐요? 현재 소유자가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공격해야 돼요? 점유자. 왜? 반환은 점유를 뭐요? 내놓으라는 거니까 누가 아니고 전 점유자가 아니고 누구한테 던진다? 현 점유자. 근데 이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됩니다. 뭐 할 권리요? 이 점유할 권리를 점유권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본권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그러면 뭐 할 권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되겠죠. 뭐 할 권리가 없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누구? 점유자한테 던져야 되겠죠. 그럼 뭐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반환을 뭐 할 거예요?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할 권리가 있는 사람? 반환 들어오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절할 거 아니에요. 이 점유할 권리는 형태가 몇 가지가 있을까? 점유할 권리에는 형태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점유할 권리에는 뭐가 있을까? 점유할 권리를 바꿨어요. 뭐라고? 본권은 몇 가지 형태가 있을까? 7가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요. 뭐라고요? 2가지. 점유할 권리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무슨 형태? 이편 물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와 3편 채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권이 항상 물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다고요? 채권도 있죠. 그럼 물권 분류가 뭐가 있어요? 점유할 권리는 소, 점유권 뺀 것들 뭐? 소, 지지전, 유질적. 그래서 아까 7개라고 얘기했었어. 분명히. 못 뺀 나머지? 점유권 뺀 나머지.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 전부 다 물권 수성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가장 대표가 뭘까? 여러분들 물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 유치권이 있으면 무슨 권이 있으면? 유치권. 유치권에 비교되는 내용이 뭘까? 유치권에 비교되는 것이 이게 비교가 돼요. 동시행의 무슨 권? 항변권. 쌍무계약의 특질. 무슨 계약의 특질? 자, 항변권은 소속이 어디고요? 채권이고 유치권은 소속이 어디다? 물권 형태다. 두 가지가 병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가지가 병존할 수가 같이 존재할 수가 있죠.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네. 피성년 후견인 치매에 걸리면 피성년 후견인은 출발이 몇 번? 3번. 미피피 3번. 치매에 걸리신 분은 2번. 정신줄 2번이잖아.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갑이 동네 카센터 가서 자동차 고쳐달라고 부탁하죠. 네, 이걸 법률 용어로 하면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무슨 계약이요? 도급계약. 갑은 보수를 지급해야 되고요. 이 사람은 일을 뭐 해야 돼요? 완성할 의무가 생기죠. 네? 그래서 도급계약에서 이 보수 지급과 일 완성은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봐요. 무슨 관계요? 그러면 도급계약에서 무슨 관계가 들어가면 동시행 관계 들어가면 당신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동시행 관계 들어가면 서로 항변권이 존재하죠. 무슨 권? 항변권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른 네가 뭐 줄 때까지
그러니까 일 완성 못하겠다라고 항변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한편 을은 저 관계없이 을은 어쨌든 A 공식 들어갑니다. 이 자동차를 뭐하고 있어요? 자동차를 뭐하고 있어요 지금?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 자동차에 들어간 비용 있어요? 막 사다가 붙이실 거 아니에요. 달라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발생했죠. 그래서 무슨 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징. 아이고 뭐가 돌다가? 점유가 돌다가 채권 때문에 무슨 권? 유치권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간다 이야기. 그러니까 을은 두 가지가 있네.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변권 할 때 맨날 항변권 하니까 이게 어디 붙어 먹는지 모르니까 맨날 헷갈리잖아. 민법은 결국 제가 맨 끝에 올라가면 아까 기준을 7개 잡는 것보다는 그냥 물권 하면 되잖아. 그 나중에 올라가면 편이 2개밖에 없어. 뭐? 물권, 채권. 총칙은 어제 한 세트고, 총칙은 뭐 한 세트고, 채권하고 한 세트 아니에요? 채권은 4번을 전제로 해서 노는 것이고, 총칙은 4번 아닌 몇 번? 1, 2, 3번 가지고 노는 게 총칙 아니야. 그럼 결국 나중에 물권하고 뭐예요? 채권. 그럼 어차피 항변권 할 때 거기다 앞에다 뭐만 붙여주면 항변권은 어디 있어요? 3편 채권에 있는 무슨 권하고 동시에 항변권하고 유치권 할 때 2편 물권의 유치권 두 가지 권리 다 갖고 있네요. 그러면 이 갑이 소유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죠. 예? 달라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반환 청구권? 갑은 소유자니까 소유물 뭐 해달라고? 반환을 요구하게 되면 을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절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을은 점유할 권리 무슨 권 가지고? 점유할 권리 본권 항변권 가지고 뭐예요? 반환을 뭐 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뭐 가지고도 거절할 수 있을까? 항변권 가지고 거절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가지고도? 본권, 유치권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을은 뭐 할 권리가 있어요? 을은 뭐 할 권리? 점유할 권리가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네, 그럼 본권이 무슨 형태? 채권 형태도 있고 무슨 형태도 있다 이야기예요. 그럼 항변권 있는 사람은 반환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뭐 가지고도? 선택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을 때 유치권 붙은 자동차를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알고 살까 모르고 살까? 알고 살까 모르고 살까? 보통은 알고 사겠지.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 맞아요? 등록하면? 박근혜 소유자가 그래도 와가지고 또 떠들죠. 213조 반환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점유할 권리 무슨 권 있어도 항변권 있어도 항변권 가지고는 공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유는 채권은 온리 주장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뭐 가지고? 유치권 가지고 못 주겠다라고 공격하면 되죠. 왜? 물권은 올 주장이니까. 그래서 그 무슨 권? 항변권 있는 자도 그저 대신은 물청을 뭐 할 수 없다.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한꺼번에 더 나간 겁니다. 항변권 이거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바뀌면? 주인 바뀌면 항변권 가지고는 공격 못하고 뭐 가지고? 유치권 가지고 공격하죠.
자, 이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사람 여기 수리비 채권 있어요, 없어요? 에? 자, 채권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유는? 채권이니까. 채권은 뭐라고? own이라고. 됐어요? 네. 그래서 뭐하고 뭐? 항변권하고 뭐예요? 유치권, 소속 다르죠? 그럼 이제 내볼게요.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무슨 채권이요? 임대차 했어요.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는 이유를 대세요. 뭐 글자가 다르니까 그건 안 돼. 네? 유치권 공식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치권 공식은 그 물건을 점유를 하다가 그 물건에 들어간 비용 달라는 채권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잖아요. 그럼 보증금은 어떤 거예요? 보증금은 다 건네고 그 다음에 목적 부동산 인도받았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 다 건네주고 인도받아서 점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건에 들어간 비용이 아니지. 그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유치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만약에 유치권이 되면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 필요 없어요. 왜? 유치권 인정되면 뭐 바뀌어도 주인 바뀌어도 뭐야 계속? 아니 계속 주인 바뀌어도 유치권 던질 수 있잖아. 쫓겨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유치권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보증금 반환과 계약 끝나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변제기지. 무슨 관계? 그럼 동생관계는 몇 편 소속이야? 3편이지. 그러니까 주인한테 항변할 수는 있었는데 뭐가 바뀌면? 새 주인한테 항변할 수가 없어. 튕겨져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만든 법이 무슨 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치권하고 항변권 비교되죠? 또 비교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랑 또 많이 비교해 이렇게. 전세권이랑 뭐 비교한다 이렇게? 임차권 비교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권 소속이고 뭐요? 다 본권 맞죠? 본권 전세권, 본권 임차권. 본권 전세권 물청은 있어도 본권 임차권 물청은 없다. 근데 둘이 점유하는 건 맞아요? 점유 물청은 다 점유는 뭐 관계없이 본권 관계없이 현재 뭐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물권은 점유권하고 뭐예요? 본권 물권이 있고 채권도 뭐가 있는 거야? 점유권이 있고 본권인 채권이 있는 거야. 점유권, 본권, 물권이 있고 점유권, 본권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 똑같은 형태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체계를 기억하십니다. 전세권은 뭐 비교한다? 임차권 비교해서 가끔 나옵니다. 자, 16번은 정답 몇 번이었고요?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아까 했었어요. 3번. 통째로 기억하세요. 소유자 그대로 카피하는 게 언어가요? 네, 손 피셔가지고. 소유자 거 그대로 카피하는 게 지상권하고 뭐요? 전세권. 213조 준용하지 않고 213이라는 것이 지역권하고 무슨 권? 저당권. 혼자 미친 애가 누구야? 왜 혼자 유치권 미친 거예요? 걔는 점유가 먼저 돌고 유치권이 밑에 붙기 때문에 미친 애예요. 그러니까 그건 213조, 14조 준용할 이유가 없고 뭐만 가지고 쓴다? 204, 205, 206조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다음 18번 갑니다. 18번은 정답이 4번. 몇 번이요? 4번. 네, 4번은 왜 틀렸어요? 맞았죠? 동산 중에도 등기 등록하는 경우 있죠. 자, 18번에서는 3번.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을 뭐야?
자, 점유 공신력은 인정합니까? 등기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지만 뭐는? 점유 공신력은 인정합니다. 다음 1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을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정답은 1번. 그냥 점유 취득시효 할 것을 갖다가 말을 돌렸죠. 자, 을이 갑수의 토지에 관해서 20년 점유 취득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됐다는 이유로 갑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청구권 소를 제기했죠. 승소 판결 받았죠.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일까요? 형성 판결일까요? 이건 이행 판결이죠. 이거 몰라도 여러분들이 점유 취득시효는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해야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를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스토리로 엮어드렸을까? 네? 등기 매수인이 경작하고 있을 때. 뭐하고 있을 때? 자, 등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뭐? 네? 매매 계약 정상 코스 있죠? 다시 뭐 해달라고?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 하는 방법이 있고, 매매 계약 서류가 없으면 경작했잖아. 경작을 다른 말로 치면 뭐예요? 점유 뭐예요? 무슨 시효? 취득시효 가지고 다시 뭐 해달라고? 등기 청구권 던지면 되잖아요. 근데 요건 계약의 효과고 요거는 점유의 효과. 이해됐어요? 자, 이거 해서 가서 뭘 해야지? 그럼 이때도 소유권 뭐 하는 거고 취득하는 것이고 이쪽도 뭐야? 결과는 같은데 의미는 달라요. 이쪽을 굳이 얘기하면 매매는 이건 법률 행위로 인한 거예요. 아시세요? 이쪽은 당사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뭐야? 법률 규정에서 하는 거예요. 이 취득은 원시일까 승계취득일까? 이건 이어받는 거죠. 승계가 아니고 뭐다? 원시취득. 이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뭐 판결 받아도 무슨 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때 떠오르는 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 떠올라야 돼.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확정시 자동 취득이야. 이게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네. 19번, 1번은 점유 취득 시효. 다음 20번 가겠습니다. 등기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자, 기억은 형성 판결 아니죠?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따라서 언제? 등기해야 취득. 니은은 토지 수용하고 보상금 모두 지급했죠? 이게 187조 상속 공영징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영징수. 디귿 20년 점유했죠? 법률 행위는 아니지만 이것만큼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취득하죠. 자, 점유 취득 시효 5원칙 얘기해 보세요. 5대 원칙. 점유 취득 시효 5원칙. 첫 번째, 완성됐을 때 등기부상 소유자가 완성된 점유자한테 공격할 수 없습니다. 즉 20년 동안에 점유로 인한 이득 있죠. 달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뭘까? 완성됐죠. 완성되기 전이라면 불법 점유 가지고 손해배상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완성됐죠. 등기해 줄 의무가 생겼죠. 그럼 나중에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 효과가 등기 그때부터의 점유 개시 시 거슬러 올라가요. 네, 그동안의 점유는 적법 점유해야 되겠지. 따라서 완성된 자한테 등기부상 소유자가 공격할 수가 없다가 1원칙. 자, 두 번째, 완성되기 전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 하기 전? 완성 전 등기 명의자가 바뀌었다. 근데 전 주인도 야단 안 치고 등기부상 소유자도 야단 안 쳤죠? 문제 있죠? 따라서 취득시효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순차 전 있고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완성된 후. 뭐가 된 후? 수요자가 바뀌었어. 그럼 등기 못했잖아 이 사람. 그러니까 순차 후에 없다. V자예요.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됐죠? 그러면 4원칙은 뭘까? 네. 도로 역주행하지 말아라. 등기부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전후를 따져야 되지. 함부로 아무데를 완성점 삼아서 역산하면 된다 안 된다? 도로 역주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역주행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도로에 아무도 없어. 그래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도 없으니까 뭐 이리 가든 저리 관계없잖아. 따라 등기부상 명의자 변동 없으면 뭐도 좋고 순차도 좋고 역산도 가능하다. 그게 무슨 원칙? 4원칙은 당연히 오는 거지.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가 있는데 함부로 역주행하면 안 되지. 순차로 계산하겠지. 단 아무도 변동 없으면 역주행해도 좋다. 그 다음에 맨 다섯 번째는 2차 취득시효. 순차 후에 없지만 그 등기된 자를 다시 또 뭐로 삼아서 출발점을 삼아서 다시 몇 년? 20년. 무슨 시효?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가 나오면 몇 원칙? 5원칙을 딱 펼쳐놓고 밑에 지문을 보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이게 펼쳐놓고 밑에 걸 보는 사람하고 떠듬떠듬 하면서 하는 게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점유 취득시효는 유일한 예입니다.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다음에 리을은 경매는 뭐예요? 경락대금 다 뭐 해야 돼요? 경매죠? 네, 이런 형태가 분명히 나옵니다. 186조, 187조 가지고 1, 2, 3, 4, 5번으로 나올 수도 있고 19번처럼 아니면 이렇게 박스 형태에서 뭐하다? 등기를 요하는 것, 요하지 않는 것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고요. 자, 21번 정답은 5번. 보전 등기는 뭐예요? 보전 등기가 뭐예요? 처음 하는 등기죠? 처음 하는 등기에 등기 청구권이 나타날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등청과 등신을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 청구권, 등기 신청권, 신축과 매매를 통해서 등청, 등신을 지금 정리하세요. 신축은 등청이 없고 등신만 있어. 신신. 건물을 뭐 하면 신축하면 단독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등기 뭐예요? 신청권밖에 없어. 뭐는 없고 등청은 없어. 근데 매매할 때는 뭐가 있는 거야? 매매하면 등청 던져서 나중에 등기 신청하는 두 가지 다 있잖아. 매매는 등청도 있고 뭐가 있다? 등신도 있는데 신축은 등청은 없고 뭐야? 등기 신청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보전 등기에는 무슨 문제가 없다? 등기 청구권 문제는 없죠. 이 등기 신청이라는 말이 어디서 한번 나왔다 사라질까요? 등기 신청. 표현들에서 나왔다 사라져. 표현들이. 표현들에서 두 번째 거 권한 넘은 표현들이 있지. 예? 갑이 을한테 권한을 줬는데 등신하라고 권한을 줬어. 등기 신청. 근데 이 을이 미쳤나 봐요. 가서 넘은 거 했는데 대물 변제를 하고 왔어. 뭐라고요? 등신 대변. 응? 그럼 그 등기 신청은 공법행위야. 신청은 공법상 걸리니까. 넘은 대물 변제 사법행위지. 본인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상대방은 대물변제 사법행위를 보고서 대리하고 거래를 했죠. 근데 등기 신청 공법행위죠. 그래서 본인이 뭐 해야 돼요? 책임져야 되지. 그래서 그 권한에 뭐가 포함될 수 있다? 등기 신청 공법행위도 권한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게 판례 태도야. 넘은 건 무슨 행위에 돼요? 사법행위.
넘은 것이 만약에 공법행위면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권한 넘은 표현들의 권한에 뭐는 포함돼도 등기, 신청, 공법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뭐의 태도? 판례 태도. 거기 이번에 등기, 신청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고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 기억하세요? 다음 22번에 가등기 나왔습니다. 무슨 등기요? 가등기는 왜 하는 겁니까? 가등기 하는 이유 이중 매매. 더러운 건 안 벌러 하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팔았다. 등기 안 하는데 병에 가서 먼저 등기하면 적극 가담 이중 매매 가지고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매매할 때부터 뭐 한다? 가등기. 가등기 다른 게 아닙니다. 매매, 장래, 등청, 현재 가등기 하는 거예요. 정지 조건부 증여.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그럼 뭐 하는 날 뭐 할 수 있어요? 합격하면 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조건부 권리는 처분, 상속, 보존, 담보. 보존 있잖아요. 보존. 그래서 가등기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장래 등청을 현재 가등기 하는 거예요. 가등기에 뭐가 적혀요? 순위 적히죠. 22번은 정답이 1번. 가등기에서 뭐 하게 되면 본등기 하게 청구하려면 권리자는 현재 등기 명인 상대로 한다? 아니죠. 전 소유자. 가등기 나올 때는요. 스토리가 항상 세 사람이야. 항상. 갑이 소유권이 있고 을이 뭐 들어가고요? 가등기 붙이죠. 가등기 하게 되면 밑에 여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전자식이니까 여백이 필요 없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병한테 팔게 되면 뭐 하게 되면 매매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가등기 상태는 아무런 실제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 사람이 뭐 하게 되면 네, 본등기하러 들어갑니다. 본등기에 들어갔을 때 누구한테 하느냐는 얘기예요. 현재 소유자냐 해준 사람이냐 이 얘기예요. 이제 별거 다 낸단 말이에요. 이게 낼 게 없으니까 이게 아니고 누구다? 그럼 거기 1번 지금 뭐라고 씁니까? 현재 등기 명의자가 아니고 누구다? 해준 사람. 그래서 본등기하러 들어가서 끝에 가서 이제 못 찾는 거예요. 끝에 가서 본등기 번호 찾아, 순위 찾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순위. 이거 간다고.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순위 소급하죠? 그러면 물권 변동은 가등기 그때부터요, 본등기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뭐만 올라갈 뿐이지. 변동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따라서 가등기, 본등기 사이에 과실 문제는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뭐만 소급? 순위만 소급. 자, 이때 가등기 할 때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푸세요. 순수한 가등기, 일반 가등기랑 담보 가등기. 무슨 가등기? 가등기 담보, 담보 가등기입니다. 아셨어요? 네, 22번은 1번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또 밑으로 가셔가지고 거기 뭐예요? 23번에서 다시 또 박스 형태로 또 들어간 거예요. 23번 갑소유권이었던 부동산 등기부 열람해 보니 을을 위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격려되었다가 갑으로부터 누구? 병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가 되어 있다? 격려되어 있다. 다음 중 뭐요? 옳지 않은 것. 이렇게 긴 거 풀 때는 이 물음표에다가 X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거를 표시를 하지 않고 문제 풀게 되면 나중에 풀다가 또 뭐예요? 다시 또 올라. 이게 뭐 그러는 거지? 그래서 문장 길 때는 이 물음표에다가 X를 고르는 건지 아니면 뭐야? 맞는 거 그런지 표시를 하면서 보는 것도 방법이야. 실수 안 하셔야 됩니다. 기억.
을 명의에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고 뭐 하는 것은 아니다? 규정되는 건 아니죠. 가등기 반대말은 본등기죠. 가등기 원인은 추정이 안 되면 본등기 원인은 본등기는 보통 이전 등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보통은 중국 등기 아니에요? 그죠? 가등기 원인은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갑하고 을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지금 무슨 등기했어요? 가등기 했잖아. 가등기 원인은 뭐 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야 을이야? 을. 추정 안 되면 다섯 글자 스스로 입증. 다시 뭐 안 되면?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됐죠? 근데 이제 갑하고 병하고 매매했죠? 매매했잖아 지금. 그럼 매매 가지고 갑하고 병하고 다툼이 생겼다면 매매는 본등기 이전 등기죠? 추정돼야 안 돼요? 을이 등기한 원인이 뭐가 되면 추정되잖아요. 그럼 추정되면 입증 면제 보호막 쳐놓고 누가 입증 문박 그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갑하고 병끼리는 이게 뭐가 되므로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 그대 누가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아시세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판례에 따르면 을은 자신이 가등기권자임을 주장하여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니은 X. 디귿 판례에 의하면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하면 자 누가 아니고 병이 아니고 누구다? 갑한테 해야 되겠죠. 이때 병 명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한다? 말소. 등기관이 본등기 2명 인정 못하잖아요. 다음 미음 을 앞으로 본등기가 격려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본등기 순위는 뭐예요? 순위로 소급하잖아요. 근데 아까 물권 변동은 본등기 그때부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등기가 없더라도 만약에 그냥 본등 원래 등기하면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해요? 아 등기 그때부터 하는 거 아닐까? 다섯 번째, 위 부동산의 경매가 실행되면 을은 당연히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건 일반 가등기지 무슨 가등기가 아니에요? 담보 가등기 아니에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있죠. 가담법에 적용되는 무슨 담보는 가등기 담보는 첫 번째 소비대차 폭리 등기 뭐라고요? 소비대차 출발해서 폭리가 있고 등기가 됐을 때 무슨 법을 적용해요? 가담법 적용하죠. 이때 이 가등기 담보는 경매시 저당권으로 봐요. 일반 가등기는 경매시 저당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가등기만? 담보 가등기만. 근데 등기부상은 가등기가 이게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알 수가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경매가 실행되면 법원에서는 그 가등기 된 사람한테 물어봐요. 네가 일반 가등기인지 무슨 가등기인지. 그래서 담보 가등기일 때 그 신고를 한 사람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어. 무슨 가등기 무슨 가등기? 일반. 그래서 일반 가등기는 그냥 그 말소 기준 앞에 있으면 뭐고? 살아있는 거고 말소 기준 뒤에 있으면 뭐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는 경매시 뭐로 보기 때문에 저당권 보기 때문에 경매시 저당권은 모두 뭐 하는 거야? 소멸해. 배당받고 끝나면 된다 이 이야기야. 그러니까 가등기 종류가 몇 가지? 출발을 항상 잘 기억해. 그럼 밑에 거 좀 흔들려도 뭐야? 답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근데 여러분들은 출발은 다 놓쳐버리고 어디 가서 헤매고 있어? 밑에서 두더지야 지금 계속 막
땅 위로 뭐 한다? 자꾸 올라오세요. 왜? 시중에 문제를 보면 너무 문제가 깊이 들어가 있어. 깊이 들어가 생각 지금 모르는데 자꾸 깊이 들어가니까 맨날 화병이 생기는 거야. 뭐 생겨? 말은 못하고 불을 끄다가 오늘 뭐 얼굴 빨갛다 나서 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럴 땐 제가 어디서 위로를 받아 그랬어? 기출 문제 몇 번 읽었어요? 숙제하면서 할 수도 없고 이거.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날짜가. 며칠 남았지 근데? 네? 94? 94가 너무 짧게 보이지? 94일 곱하기 24시간 해버려요. 한 시간에 하나씩이야. 한 시간에 한 문제 가지고 고민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문제 가지고 한 시간 고민해요? 다음 문제 가야 될까? 한 시간에 20, 30문제를 풀잖아. 공부할 때 한 시간에 그냥 한 문제 가지고 이게 왜 맞고 틀렸을까 이렇게 계속 보래요. 어차피 문제는 돌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획 버리고 또 조금만 더 획 버리고 이렇게 자꾸 하는 게 뭐예요? 날려버리잖아. 조급증 때문에. 벌써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벌써 합격했어요? 떨어져 있어요? 어떤 날은 합격, 어떤 날은 떨어지고 꿈속에서 떨어져가지고 난리치질 않나. 그죠? 조급해하지 마시고 24시를 곱하세요. 한 시간에 뭐다? 한 문제. 23번 정답, 5번 니은, 뮤. 한 가지 팁 드릴게. 일반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네? 그럼 담보 가등기는 가담법 적용하죠? 그럼 일반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법 적용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럼 부동산 실명법 갑니다. 무슨 법? 자, 그러면 가등기 담보는 부동산 실명법 적용할까 안 할까? 응? 왜요? 아니 이미 어디서 써먹었는데 가담법 써먹었는데 여기 또 써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명의신탁의 가등기 담보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라고. 그럼 질문할게. 일반 가등기는 부동산 실명법 적용 가능성이 있을까? 이유는? 가담법에서 못 써먹었으니까 어디서? 써먹어도 좋다. 제가 기출문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 기출문제. 두 가지. 가등기는 종류가 몇 가지? 순수 가등기, 등기법만 적용되는 순수 가등기와 실명법, 아니 뭐죠? 가담법 적용되는 뭐요? 담보 가등기 기억하세요. 자, 24번 갑니다. 24번. 네, 갑은 을로부터 부동산 매수해서 소유권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받았으나 아직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네, 거기 보시면은 1번 질문은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 을이 갑한테 목적 부동산 소유권 등기 필요한 서류 일체를 뭐요?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을은 매도로서 여전히 뭐요? 등기 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죠. 다시 또 등기서 달라면 줘야 된다 안 준다? 줘야 됩니다. 두 번째,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목적 부동산 등기 청구권은 매매라는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으로서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10년 뭐에 걸린다? 소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네, 채권은 대표적으로 소멸시의 대상이 되죠. 물권은 다 걸리지 않고 용만 대상이 됩니다. 2편 물권, 3편 채권 거기다 딱 무슨 시효를 던지면 소멸시를 딱 던지면 채권은 모두 물권, 용만 요거 지전 됐어요? 채권은 당연히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의 등청은 채권이니까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에 걸립니다. 3번 그런데 판례는 갑이 목적 부동산을 뭐해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그럼 무슨 등기 청구권은?
갑의 등청은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걸 빨리 하면 이거죠. 매매 등청 소시 대상 현재 점유 소시 완성 X. 매매 등청 소시 대상이죠. 소멸시효 대상.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소시가 완성 X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매매 계약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 이 말을 줄였죠. 매매 등청 소시 대상. 근데 뭐 하고 있으면 현재 점유 소시 완성되지 않는다. 자, 네 번째 지금 밑에 네 번째 질문이죠. 갑이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뭐 했다? 승계해 준 경우 점유 상실로 인해서 그 시점부터 등청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게 틀렸네. 을이 병한테 점유를 넘겨줬죠. 점유 상실로 본다면 사실은 점유 상실된 건 맞죠. 근데 물건 세계는 전부 다 가정의 세계예요. 그렇다고 가정하는 거야. 상실로 보게 되면 을의 등청 소멸시효가 진행돼서 을의 등청이 사라지면 병은 현재 뭐하고 있어도 을의 등청을 대위할 수가 없잖아. 그럼 병 보호 받으면 못 받아요? 못 받지.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하는 거야? 병도 보호를 하려면 을의 등청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계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4번 질문 틀린 거예요. 제가 이런 애 있을 거예요. 등기청구권 문제가 나온다. 모를 때는 뭐 하지 마시고 죽이지 마시고 살리고 살린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25번은 4번이었고요. 25번 법률 규정. 물건 변동 등기 요하는 것은 디귿, 경매, 리을, 상속, 미음 뭐예요? 신축. 자, 그것이 뭐예요? 법률 규정 등기 요하지 않겠죠? 정답은 4번. 다음 26번 다음 중 무효인 등기는 정답은 2번.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뭐가 돼서 멸실돼서 새로이 신축 건물 등기로 구등기를 뭐 하는 것? 이용하는 것은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왜 안 돼요?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국가는 세금 걷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걷기 위해서?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번 질문은 뭘 했는데? 증여를 했는데 등기부에 매매로 기재했나요? 이때 통째로 기억하세요. 제가 툭툭 던진 말들 있을 거예요. 뭐?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 등기했죠. 증여는 유효, 매매는 통정이니까 무효, 등기는 증여에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실체관계 파함으로 유효 등기.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그 밑에 믿고 들어간 제3자 있죠. 알고 샀어. 등기 밑에 알고 산 제3자가 있어요.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방패 기억하면 되잖아. 작년도 기출문제 얘기한 거야. 작년도 매매를 뭐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여러분들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 등기, 제3자, 악의까지 세트로 기억하라는 얘기야. 아까 매매 등청남 아까 어떻게 쓸게요? 매매 등청은 뭐의 대상? 소시 대상. 근데 뭐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완성하지. 세트를 기억해. 동기차고는 어떡하지? 동기차고 표시, 충분, 합의, 분류. 딱 나오면 딱딱 나오게끔 자꾸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차고는? 동기차고는 표시되면 충분하지. 뭐까지 갈 필요 없다? 합의할 필요는 없다는 거 있죠. 자, 26번 2번 보충 설명드리면 2번 같은 경우 자, 거기 갑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자,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이 여기다 뭐 설정했다? 채권 있어서 저당권 설정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건물이 뭐가 됐다고요? 싹 타버렸어. 그거 다시 여기다 뭐 했어요? 건물을 뭐요?
신축했다 이야기예요. 슬그머니 그대로 뭐 이걸 슬그머니 그대로 뭐 한 거예요? 살짝 이용해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이 실행됐습니다. 뭐가 실행됐다? 그러면 누가 채권자 갑이 누구의 부동산을 채무자 을의 부동산을 뭐로 집어넣었다? 그래서 누가 경락받았다? 경락인이 나타났다 이야기죠? 그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뭐 같은 경우에 이 경매 자체가 뭐가 될까? 유효일까 무효일까 선택해 보세요. 경매 절차가 유효일까 무효일까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경락인이 돈을 다 완납했다. 그 다음에 채권자는 여기서 뭐 갔다? 돈 배당 받아갔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경락인은 또 가서 뭐 했고 등기까지 다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야? 네? 이 경매가 유효일까 무효일까 하라는 얘기예요.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왜? 2번. 뭐라고? 이거 신축 건물 가지고 이거 활용했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는 무슨 등기야? 이거. 이 등기는 무효 등기 아니에요. 무효 등기 가지고 뭐 해봐야? 경매는 뭐가 아니고?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란 얘기야 이게. 그 무효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여러분들 가끔 TV 보면 왔다가 다시 또 거꾸로 필름 돌리는 거 알지? 필름 거꾸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돌려야 돼요? 이제 이게 나와요. 경락인은 그죠? 등기 말소를 누구한테 해야지 되고요? 채무자한테 해야 되겠죠. 다음에 돈 배당 받아간 누구는 채권자는 돈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경락인. 이 두 가지는 동시행 관계이다 아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왜요?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가 뭐가 될 때, 무효가 될 때 경락인의 등기 말소는 누구한테 해줘야 되고? 채무자고. 배당받아간 채권자는 누구한테? 무슨 관계 아니다? 동생 관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됐어요? 자, 26번 보충 설명했습니다. 2번 정답. 27번 다음은 등기 뭐다? 추정력에 관한 우리 팔레트에다 가장 옳은 것. 정답은 3번. 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몇 조? 200조는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와 등기가 뭐하면? 경합하면 등기 적법 추정력을 부여한다. 부동산 공시는 뭡니까? 저도 알아요 그거. 더 정확하게 부동산 공시는 뭡니까? 뭐가 아니라는가? 그러니까 현재 점유자, 예? 현재 무슨 자?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로 추정해야 됩니까? 등기자가 뭐가 있다고?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정하는 게 맞아요. 점유자가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정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가 아니고 점유의 추정력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부동산은 어디다? 등기 추정력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점유자가 그죠? 점유자 점유물 이 점유물은 그러니까 결국 뭐가 아니고 부동산 아니고 뭐다? 동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을 쓰지 마시고 등기 추정력을 쓴다. 됩니까? 그럼 위에서부터 한번 내려볼게요.
추정력 할 때 부동산은 어디다 추정을 쓰지 마시고 어디다 쓰면 안 되고 점유자가 소유자라고 추정한다는 말씀 안 되고 등기부에 있는 사람이 추정된다고 써야 되겠죠. 근데 다시 또 등기 추정을 들어가게 되면 다시 등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가등기 하게 된 원인하고 예? 또 무슨 등기? 종국 등기, 본등기 하게 된 원인을 따지게 되면 가등기 원인은 뭐 되지 않고 본등기 원인은 뭐가 된다? 추정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전 등기하게 된 원인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지. 근데 갑이 보전 등기하지 않고 산 사람이 혹시 보전 등기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중간 생략 보전 등기. 무슨 등기? 근데 매매해서 중간 생략 보전 등기했을 때 매매는 기재가 안 되니까 뭐가 되지 않고 추정이 안 되고 이전 등기할 때 매매는 기재되니까 추정되겠지. 그런 내용 가지고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번에서 3번 점유 추정. 자, 27번 볼게요. 전 등기 명의인의 처분 행위에 제3자가 뭐가 되고 개입되고 현 등기 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 명의인의 뭐요? 대리인이라고 뭐 하는 경우? 주장하는 경우 네, 현 등기 명의인이 제3자가 되는 사실은 뭐 해야 된다? 입증 책임을 진다? 현이 아니고 누구예요? 전. 누가 지는 게 아니고 현지 이 사람 되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누가? 전 등기 명의인이 뭐다? 저자가 정상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은 등기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했고요. 네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 소유자에서는 그러한 추정력이 부정된다. 4번 조심하셔야 돼요. 현재 등기하고 있으면 누구한테도 추정이 되고 전 소유자한테 추정이 되고 또 누가 나타나서 제3자가 와서 시비 걸어도 여전히 뭐가 된다?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27번은 3번이었고요. 자, 28번 갑니다. 선의 취득이란 말 있죠? 이게 동산 점유 공신력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산 점유에 뭐가 있다? 공신력 있다. 그래서 선의 취득. 네, 선의 취득은 갑이 을한테 노트북을 갖다가 빌려줬습니다. 공짜로 빌려주는 것을 사용대차라 해요. 자, 사용대차 있으면 노트북을 현재 뭐하고 있을까요? 사용하고 있겠죠. 자, 이자가 노트북 가지고 돈을 마련하는 방법, 돈이 필요해요. 마련하는 방법 해보세요. 첫 번째, 전당포 간다. 어디 간다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판다. 둘 중 하나예요. 자, 전당포 가서 뭘 보여주고 노트북을 딱 보여주면 전당포 주인이 가치를 파악할까 안 할까? 하죠. 그러면 한 100만 원짜리 다른 뭐야? 한 60만 원, 50만 원, 반 정도. 그래서 전당포 주인이 뭡니까? 돈을 빌려주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죠? 채권 발생해서 이 노트북을 뭐로 잡을 것일까요? 이 동산을 뭐로 잡는 거예요? 담보로 잡아버립니다. 이게 질권이에요. 무슨 권? 전당포 주인은 자신의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이 노트북을 담보로 갖고 있죠. 그걸 법률 용어로 뭐라 한다? 질권 취득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병은 동산 점유라는 공시를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동산 점유 공시 방법 아니에요?
현재 얘가 뭐 하고 있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뭐인 줄 알고 주인 줄 알고 동산점이라는 공시를 뭐 한 거예요? 신뢰했잖아요. 그럼 힘을 실어준다 안 실어준다? 따라서 이 병은 이 질권을 뭐 했다? 선이 취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취득이요? 그럼 누가 와서 난리를 칠 거예요. 난리 치더라도 병은 뭐 합니까? 됐고 그냥 뭐만 주시면 이 채무만 변제 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이 취득할 수 있다. 자, 팔면 어떨까요? 팔면 팔았습니다. 누구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그래도 양심적인 거예요? 이 양심적인 거예요? 이게 양심적인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 비교하면 이건 나중에 돈 가서 갖고 돌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거는 없어. 그럼 병도 뭐예요? 병도 동산점이라는 뭘 신뢰한 거죠? 공시를 뭐 한 거예요? 신뢰했잖아요. 힘을 실어 준다. 이게 무슨 취득? 무슨 취득?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볼게요. 그러면 이제 선의 취득하면 이 사람은 뭘 취득한 거예요? 소유권 취득한 거죠. 자,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주점유, 타주점유. 무슨 점유? 질권을 취득하면 자주점유, 타주점유. 소유권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 타주점유. 소유권 취득은 동산 선의 취득 대상이 되는 물건은 여기 무슨 권하고 질권하고 무슨 권? 이 소유권 두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의 취득자 점유는 뭐일 수도 있고 자주점일 수도 있고 뭐야? 타주. 질소입니다. 뭐라고요? 질소가 어디 있어요? 과자. 과자 안에 빵빵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질소래요. 질권과 무슨 권? 소유권. 자, 이쪽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트북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그러면 동산을 뭐하고 있다가 점유하고 있다가 매매라는 뭘 통해서 거래는 퍼펙트 유효를 전제로 해서 병이 뭐 받는다? 인도받는 것. 이게 무슨 취득? 네, 선의 취득 나오면 맞추고 싶으면 동거인을 한번 기억해낼 것. 뭘 기억하라? 동거인. 자, 그럼 볼게요. 자, 동산이니까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선의 취득 대상이 안 되겠죠? 네. 점유니까 자동차는 동산 맞아요? 네. 민법상은 동산인데 자동차는 등록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자, 거래 가볼게요. 거래. 매매는 거래다, 거래가 아니다. 매매는 거래니까 매매를 통해서 선의 취득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 증여는 거래다, 거래가 아니다. 우리 빌려 쓰는 주제 또 병한테 야, 너 가져. 준 거야. 선의 취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증여가 거래면 선의 취득이 뭐 할 것이고 가능할 것이고 거래가 아니면 안 되겠죠. 증여는 거래다, 거래가 아니다. 자, 출할 때 뭐라고 그랬지? 출출. 유상. 무상이지. 매매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유상 계약이지. 증여는 무상 계약이지. 그러니까 거래는 두 가지가 있어.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어. 됐어. 물어볼게. 증여는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유상, 무상이란 말이야. 거래라는 얘기야. 자, 상속을 통해서 선의 취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유는 상속은 거래가 아니니까. 그죠? 다음, 거래 자체는 뭐 해야 된다? 이유가 몇 번을 얘기하는 걸까요?
4번을 얘기하는 거네. 거래처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유효. 자, 여기다 불려볼게요. 미성년자가 동산을 팔았어요. 누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동산을 뭐 했다? 매매했다. 선의취득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4번이 아니잖아. 동산 매매는 출발이 몇 번이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는 3번을 통해서는 무슨 취득이 안 된다. 선의 취득할 수가 없지요. 몇 번을 통해서 거래 자체는 유예지선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한 번 더 기회. 을이 무권 대리이냐? 무권 대리인이 본인 동산을 팔았어요. 무권 대리는 누구 동산? 본인 동산을 팔았어요. 병은 선의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이유는? 별것도 없어요. 무권 대리는 뭐요? 무슨 대리는? 무권 대리인이 동산을 팔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서 놀아야지? 1번에서 놀아야지. 1번을 통해서 뭐는 안 된다. 아예 계약 자체가 무효야. 선의취득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선의취득도 딱 어디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원 딱 쳐놓고서 계약 자체가 뭐일 때, 다만 판 사람이 권리자가 아닐 때 하는 얘기야. 파는 사람이 무권리자이더라도 계약 자체는 뭐다? 유효를 전제로 해서 무슨 취득? 선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1번 질문은 목적물은 뭐다? 동산. 부동산 안 되죠? 거래 행위에 의해서 점유를 뭐 해야 된다? 이어받아야 되겠죠? 자, 취득한 점유는 자주 점유. 이게 틀렸네. 선의 취득, 동산 물건은 질소라고 그랬죠. 질권과 소유권이니까 질권은 타주 점유고 소유권은 무슨 점유? 자주. 네 번째, 처분자 점유자이지만 무슨 자? 무권리자이 되겠죠. 다섯 번째, 선의 취득자는 평원, 공연, 선이 뭐일 것? 무과실 이해됩니다. 자, 이때 물을게요. 평원은 추정됩니까? 네. 공연 추정됩니까? 선의 추정됩니까? 과실 없이 무과실 추정됩니까? 안 되죠? 열거된 주문 평공자 선까지는 추정되지만 딱 하나 없는 것 무과실. 무과실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겠죠? 자, 29번 갑니다. 물건 소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네, 29번은 4번. 굉장히 치사한 문제. 점유 상실은 아니에요. 점유 상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9번에 2번 생각하시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소멸시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소멸시효가 나오면 3편 채권은 모두 2편 물건 용만 전 소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소멸시의 대상이 안 되는 권리를 해보세요. 뭐? 점, 소, 유, 질, 전은 소멸시의 대상이 안 되죠. 요즘 말고 위서부터 해. 소멸시효 3편 채권은 모두 2편 물건 용만. 그럼 채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등청은 소멸시의 대상은 되지만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에 29번에 5번 같은 경우 점유권, 유치권은 성질상 소멸시효 소멸하지 않죠. 점유와 운명을 뭐함으로 같이 하는 것들은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되겠죠. 30번은 정답이 2번. 몇 번이요? 뭐라고 했어요? 선생후사. 선순위가 소유권 취득하면 선은 그대로 모여놓고 살리고
후가 취득하면 후는 죽여도 뭐다? 좋다. 네, 정답 몇 번? 2번.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읽으세요. 예, 감사합니다.